시계는 다들 자리에 왔겠죠? 자리에 오셨을까? 못 오셨을까? 아, 그리고 얘는 월요일에 할 시간 일찍 와. 개별 질문 오늘 못하잖아. 책 없어서. 개별 질문 못하니까 월요일에 한 시간 일찍 와가지고 그때 개별 질문 하기로 해요. 네. 자, 지난 시간 숙제가 어디부터냐? 지난 시간 숙제가 98초까지였나? 맞아요? 299번까지? (250에서 299) 맞니? 딱 50문제. 적당히 진도를 맞춰봤더니 오늘 엔진에서 숙제가 더 적어져서 프린트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프린트는 이제 BOB 프린트인데 일단 한 대 부분은 다 3번씩은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겨울방학 때 이미 한 번 푼 친구들도 있지만 안 푼 친구들도 있고 해서 프린트를 한 번씩 다 돌릴 거고요. 그리고 본인 BOB 한 번씩 다 풀고, 그러니까 학교 부교재로 샀죠, BOB. 자, 그걸로 한 번 더 풀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나중에 내신 대비 기간에 BOB 유사유형집이 나올 거야. 그렇게 해서 3번은 풀 거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그러고 보니까 수시질문 풀이하기 전에 요새 학교에서 그거 모집하잖아요. 뭐 지서재, 지랩실, 전초와. 예전에 효과가 실제로 있었던 게 맞는데 갈수록 효과가 지금 떨어지는 추세라는 걸 참고를 해주세요. 실제로 생기부에 예전에 그러니까 그걸 하면 생기부에서 잘 써주고 하는 게 있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입시 결과를 미뤄볼 때 결국에는 등급 잘 받으면 알아서 잘 써주더라. 그런 거 안 해도. 그러니까 실제로 등급 잘 받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학교 야자 같은 거 안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학교 야자나 지랩실, 지서재, 전초와 같은 거 안 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보다 내신 등급 잘 따는데 수학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과목에 내신 등급 잘 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마감이든가? 맞아요? 그 신청을 받는데 경험해보니 여러분 선배들을 보니 그러니까 갈수록 효과가 없다. 그것보다 내신 등급 잘 받는 게 더 중요하다. 자, 그렇게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다 하라고 시켰어. 너 이거 해야지 당연히 막 이렇게 시켰었는데 갈수록 효과가 떨어지니까 그거 말고 그냥 차라리 내신 등급 잘 받아. 그게 나. 라고 추천이 바뀌고 있는 거죠. 실제로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 입시제도가 계속 바뀌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교내 수상한 것도 다 써주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다 그런 것도 다 그 시절 입시제도 때는 이거 그 학교 프로그램 하는 것도 효과가 있었는데 갈수록 별로 효과가 없다. 자, 숙제 질문풀이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250부터 299 사이에 질문할 거 번호 불러보세요. 252번이요. 256, 268, 265, 269, 259, 260번 딱. 잠깐만, 200 몇 번? 280, 3, 4, 5? 283, 4, 5 그리고 이 중에 나왔어? 오케이. 또 288? 응? 일단 7, 8 설명을 같이 봐. 안 보고 문제 풀라 그러지.
7번 봐. 자, 또 299. 폰 그만 보고. 없어요? 271. 273이요. 293. 예, 2번. 267. 숙제는 조금 더 지금 여전히 많이 해요. 유연이 삐지기 없기, 칠판 보기. 네. 네. 자, 252번부터 차례차례 확인해 봅시다. 자, 252번 설명 필요하다. 자, 개별로 설명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256번 설명 필요하다. 요것도 개별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259번 설명 필요하다. 자, 요것도 개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60번 설명 필요하다. 요것도 개별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65번 설명 필요하다. 자, 이거 칠판에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번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9은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자, 얘는 근과계수도 쓰겠지만 딱 보니까 어디서 복소수 또는 3차 방식에서 자주 나오는 오메가죠, 딱 맞지? 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파 베타로 표현을 해도 마찬가지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알파 세제곱은 1이다 같은 경우도 이 문제에서 쓸 수도 있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것도 좀 눈치가 좀 채지면서 내용을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보자. 2차 함수 fx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인데, 자, 얘가 f 알파 제곱이 마사 알파,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로 f 베타 제곱이 마사 베타. 하나만 잘 정리되면 반대평선은 똑같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근과계수도 당연히 써줄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이라고 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알파 제곱을 좀 차수를 낮춰줄 필요가 있겠다. 그치? 그럼 어떤 순서로 가게 될 거냐면, 알파 제곱은 알파분의 알파 세제곱이야. 맞지? 그렇다면 요게 알파분의 1이거든? 맞니? 그럼 그거를 요거를 이용해서 뭐가 될 수 있냐면 얘가 베타가 될 수 있어.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서 f 베타 는으로 했으면 얘를 갖다가 다시 알파로 나와 있으면 불편하고 얘가 다시 베타로 바뀌어줘야 돼. 그럼 얘를 베타로 바꿀 때는 무엇을 이용할 거냐? 요걸 이용할 거야. 그래서 알파는 뭐라고 쓸 수 있냐? 마 베타 마 1이라고 쓸 수 있어. 이해되니? 그리고 요게 4 베타 뿔 4. 자, 요렇게 바뀌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그거를 얘한테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f 알파는 4 알파 뿔 3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되나요? 자, 그렇다면은 fx는 어디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2차 계수가 1이라는 것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 요 모양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4x 뿔 4. 자, 요렇게 잡아줄 수 있죠. 여기까지 되시나요? 그럼 끝났지 문제. PQ는 계산 정리해가지고 계수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줘 얘들아. 뭐지 이 시원찮은데. 이해되셨나요? 여전히 시원찮은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 267번 설명 필요하다. 267 개별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268번 설명 필요하다. 이것도 개별, 뒤늦게 쏘는 사람 포함해서 268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별 설명으로 한 명 해준 적도 있기는 한데, 이 연도를 잘 봐야 돼. 2019년이지? 맞지? 자, 2018년부터 여러분들과 같은 교육과정입니다. 자, 여러분들 같은 교육과정 내에 출제된 문제인데, 한대고 문제고, 그게 지금은 중등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써주는 게 굉장히 편한 문제거든. 4, 10, 7 요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가 알파, 이 길이가 알파, 그 다음에 AE 길이가 베타, 자, 요 길이가 베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은 어떤 걸 마이너스 알파와 베타를 두 근으로 한다.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p 값과 q 값을 구해서 더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얼마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p지, 그지? 맞지? 자,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와 베타를 곱해서 q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니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럼 그 중에서 쉽게 나오는 건 뭐냐면 얘가 알파와 베타야. 엄청 쉽지. 맞지? 자, 중요한 건 이제 알파 베타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이 알파 베타를 구하는 게 베타랑 알파랑 곱하면 4랑 10이랑 곱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어, 예전에. 너희들 중학교 때 말고 그 이전 교육 과정에서 중학생들이 배웠어. 중학교 때. 원과 비례라고 하는 공식이거든요. 이 중학교 과정에서도 심화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좀 추가로 배웠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버린다는 게 문제지. 요거 공식 아는 사람 있어요? 나는 이 공식 본 적 있다. 한 명. 2길 곱하기 2길이는 2길 곱하기 2길이랑 같다. 없는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잖아. 맞지? 자,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중학교 때 배웠던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내야 돼. 안 그러고 방법이 없어. 저기서 알파, 베타와 4와 10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전혀 배우지 않는 내용이야. 중학교 때 배운 거 가지고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질문으로 나올 만한 게 맞지. 자, 그런 면에서 268번 나는 풀어서 맞았다. 자, 그러면 중학교 때 공식 모르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서 알파, 베타 값을? 닮음 써서 좋아요. 태서는? 아,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혼자 산 거 아니잖아. 자, 닮음을 써서 이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원래 내용이. 닮음을 써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요렇게 선이 들어가게 되면은 원주각의 성질을 통해서 요 각이랑 같아져. 그리고 이 각은 공통각이거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AA 닮음이 돼. AA 닮음. 자, 그래서 AA 닮음을 이용해서 대응변끼리 비례식을 만들면 4대 베타는 알파 대 10이야. 여기까지 되니? 짧은 변 대 짧은 변은 긴 변 대 긴 변. 4대 베타는 알파 대 10. 이렇게 됐나요? 자, 그렇다면 이걸 외항 내항을 하게 되면은 알파 베타는 4 곱하기 10. 자, 요렇게 나오게 되지. 이게 원래 공식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는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거든.
이게 원래는 예전에 교육과정에서 하면 중학교 때 배우는 게 맞아. 그러면 원래 중학교 과정에 내도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은 원래는 내면 안 돼. 언제부터? 2018년부터. 근데 2019년에 그냥 내더라 이거지. 이런 잔인무도한 경우가 다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원래는 한대복 선생님이 중학교 교육과정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하고 내면 안 되는데 그냥 내는 게 문제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요 녀석은 내용 거의 끝났지. 요걸로 P값 구하고 요걸로 Q값 구할 수 있다. 문제 없지. 자, 그러면 요거랑 관련 내용으로 나오는 공식 하나가 더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할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할선. 자, 얘는 현이라고만 표현을 하고요. 어쨌든 현과 할선이 교점이 발생하는데 외부에 발생했을 때, 내부에 발생했을 때거든요. 교점이. 얘는 교점이 여기 바깥에 발생을 한 거지. 얘는 교점이 이렇게 내부에 발생을 한 거죠. 맞니? 그럼 얘도 공식 모양이 비슷한데, 자, 이렇게 A, 이렇게 B, 이렇게 C, 이렇게 D라고 하게 되면은 얘도 A, B는 C, D, 자, 요렇게 공식이 돼요. 요렇게 공식이 된다. 자, 그러면은 구조는 얘랑 비슷해. 여기 직선의 교점부터 원과 교점, 원과 교점, 원과 교점, 원과 교점을 기준으로 한 직선을 따라서 곱하는 거거든. 한 직선을 따라 곱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교점 기준으로 원과 교점, 원과 교점, 원과 교점, 원과 교점이잖아, 그지? 맞아. 그럼 한 직선 안에서 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원래 삼각형은 서로 다른 직선,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은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이삼각형으로 쪼개지게 되는 건데, 결국에 비례식을 갖다가 내항, 외항을 해놓으면 그게 한 직선으로 곱이 넘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외항 곱하기 내항을 하면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닮음은 여기 막꼭지각, 그 다음에 여기 원주각, 요런 식으로 닮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 대 얘는 얘 대 얘, 요거 비례식 짜는 거고, 외항, 내항 하게 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자, 거기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하자면, 자, 하나는 접선, 하나는 할선, 요렇게 생겨있는 경우, 얘도 이제 닮음으로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한 그림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접선이 된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A, B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가 되는 게 당연해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요게 길이가 하나밖에 없잖아. 맞지? 접점까지. 그럼 얘를 두 번 곱해. 그래서 제곱이야. 그래서 얘는 공식이 A, B는 C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요거 유도하는 과정은 얘랑 비슷한데 마찬가지로 삼각형 닮음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고, 자, 요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각이 같게 되냐면 요 각이랑 같다. 이게 원주각에서 배우는 내용이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웃하지 않은 원주각과 이름이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요 각을 통과하는 호의 원주각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각을 통과하는 호의 원주각과 같다. 자, 그래서 요렇게 각이 같아지게 된다. 그림으로는 잘 기억이 나는데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지, 이것도.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요 삼각형, 여기 큰 삼각형, 여기 공통각. 자, 그렇게 해서 닮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똑같이 이제 외항, 내항을 하게 되면은 C가 이제 외항 쪽으로 잡든 내항 쪽으로 잡든 제곱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A랑 B가 곱셈을 하게 돼요. 아, 요거는 원래,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안 배우는 내용이 맞아요. 안 배우는 내용이 맞는데, 약간 억지지. 억지로 중학교 때 원주각 배웠으면 유도해낼 수 있어 라고 우기면 틀린 말은 아니야.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대 부분은 약간 비매너기는 한데 그냥 낸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낸다. 그러니까는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해둬야 된다. 자,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68번 다 이해되셨나요? 네, 좀 해줘. 네,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268번 다음에 어디야? 271번.
자, 271번 설명 필요하다. 개별로 볼게요. 그 다음에 273번 설명 필요하다. 이것도 개별로 봐줄게요. 자, 그 다음에 283번이 설명 필요하다. 283. 자, 실패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지 잘못 나오고 그런 건 아니겠지. 성수불안학교 기출문제 한대부 기출은 아니었고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7은 ax 뿔 b라고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두 양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갖도록 두 양의 실근 알파 베타를 갖도록 정수 A 최소 M 정수 A 최소 M 이라 하고 그때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소 그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소 값을 n 그걸 갖다가 곱해줘요. 비등상수 비등상수란 말을 차라리 안 쓰는 게 나을 텐데. 자, 아무튼 자, 요 녀석은 x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1x 그 다음에 플러스 7마비 는요. 자, 요렇게 넘겨서 2차 방정식 일반적인 모양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야 뭘 봐야 할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 봐야 되지? 제일 먼저 실근이니까 뭐 봐야 돼? 그치, 판별식 봐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1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7마 b 얘가 0보다 어째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서로 다르는 말이 없거든. 문제에서 서로 다른이라는 말 없죠? 맞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갖다가 만족하는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B를 몰라. 0 거시기인데. 자,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 A 플러스 11의 제곱은 이상이다. 넘겨서 뭐냐? 사비 뿔사비 마사비 플러스 28 그러면 정수 A의 최소 일단 더 쓰지 말고 냅두는 게 낫겠다. 일단 냅둬. 모두 봐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도 봐야 되지. 여기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면 A 플러스 11이고요. 맞지? 그럼 얘가 0보다 어째야 돼? 커야 돼, 그지? 자, 얘가 0보다 커야 해. 자, 그리고 알파 베타도 봐야 돼. 알파 베타는 7마비야. 얘가 0보다 어째야 돼? 마찬가지로 얘가 0보다 커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네. 뭐냐면 7마비가 0보다 크다. 어라? 해결이 안 되네. 7마비가 0보다 크다면 부등호 방향상 해결이 안 되네. 얘도 0보다 큰 거지. 7마비가 0보다 크면 거기 곱하기 4 해봤자 0보다 크단 말이야. 맞지? 그럼 기본적으로 A가 마이너스 11 같은 건 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얘가 완결이 되지 않으면 곤란해. 자, 그런데
결국엔 답에 맞춰 이 답이 나오도록 끼워 맞춰서 한번 해보자면 A는 마이너스 11보다는 그럼 커야 되겠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정수 A의 최소는 마이너스 10일 거야, 그죠? 맞지? 그럼 그냥 A가 마이너스 10에 들어가서 여기가 1이 되면 그냥 마사비 뿔 28이 1 이하 0보다 크다를 만족해 줄 것.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하는 B가 범위가 나오게 된다. A가 11일 때 B의 범위가 정해진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B의 범위를 정리를 좀 해놓자면 4B는 누구보다 4B는 크거나 같다 27보다 작다 28. 그래서 4분의 27 B 4분의 여기는 7. 근데 B는 그냥 상수라고 돼 있지 정수 같은 얘기가 없죠. 맞지? 요쪽에서 답이 나오는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요구했던 것 중에 M값 정수 A의 최소 M값 얘라고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정리한 걸로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냐? 1인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고 그럼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그냥 1이 들어가지고 알파 베타 자리에 7마비 자 요렇게 들어가줘라. 얘네니 자 그럼 요게 다시 얼마냐 마이너스 13 플러스 2b 맞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B는 4분의 27 이상이니까 여기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최소값이 나오겠다. 얘네 그래서 여기에 4분의 27이 들어간 거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얘네니 B 앞에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방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게 마이너스 13 플러스 2분의 27이 될 거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0이니까 2분의 1이네. 이해돼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n 값은 얘. 이해되니? 기출문제니까 풀어주긴 했는데 영 껄쩍지근한 문제다 이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한 대 보고 시험 문제는 아니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 284번 설명 필요하다. 개별로 봐줄게요. 그 다음에 285번 설명 필요하다. 이것도 개별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4, 5번이 약간 시리즈지. 자, 288번 설명 필요하다. 이거까지 개별로 가고요. 그 다음에 293번에 2번. 디테일이. 자, 293번에 2번 설명 필요하다. 이것도 개별로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299번 설명 필요하다. 299. 이것도 개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개별 설명을 좀 빨리 돌고, 그 다음에 진도를 이어서 나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지금 잊어먹지 말고 예연이가 풀 것도 필요하고 하니 뷰비 프린트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다항식의 연산만 뽑았고요.
전달해주세요. 일단 부모는 진도 나가는 거 받아 적으려고 그랬는데. 자, 전달해주시고. 자, 전달해주세요. BOB에서 개념 콕콕만 잘랐어요. 그 수준의 거는 굳이 여러 번 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얘기했다시피 한 3번은 풀어야 한다. 자, 답지. 학교에서도 풀고, 그러니까 본인 BOB도 풀고, 선생님 프린트로도 한 번 더 풀고. 자. 하필이면은 좀 미리 좀, 학교에서는 좀 미리 좀 내주시면 그럴 때 이번 주에 내줬대. 자, 답지 전달해 주시고. 자, 답지 전달해 주시고. 하나 남아요? 그래서 맞춰서 뽑았다고? 하나 문제지를 하나 적게 뽑았구나. 문제지를 하나 적게 뽑았구나. 오늘은 어디부터 있냐? 오늘은 새부터 하자. 이거 했는데 어머나 금요일인데 학원 오늘 깜빡했어요. 월요일날 좀 챙겨도록 하시고요. 네. 얘는 어떤 선이라고요? 곡선이야? 직선이야? 직선이었어요. 자, 그럼 얘는 요 범위의 양 끝에서 음수면 사실 항상 음수야. 양 끝에서 음수면 항상 음수. 직선이 있어. 2하고 5에서 여기 음수, 여기 음수, 직선을 이용해. 얘래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이제 유일한 맹점이 여기만 보면 이제 맹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사실 요렇게 돼도 되거든. 요거 하나가 0이 돼도 돼. 범위에 5가 안 들어있으니까. 반대로 요렇게 생겨도 되거든. 자, 근데 둘 다 0이 되면 안 돼. 근데 얘는 구조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y는 그다음에 x 플러스 1 빼기랑 요 정도는 됩니다. 얘는 뭐냐면 이쪽에 마일 콤마 마삼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이야. 마일 콤마 마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가 없어. 그럼 이거 덕분에 여기는 대입 안 해봐도 된다까지 나와. 이 마삼 콤마 마삼을 마일 콤마 마삼을 찍어주면 5대입해서 0 이하만 만족하면 얘는 이 범위에서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5를 대입하면은 6m 마3이잖아. 얘가 0 이하기만 하면 된다. 자, 중요한 건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또. 얘하고 A분의 양수. 그러니까는 요렇게 하고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면 돼요. 자,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사각형이 됐다고 했냐면 정사각형이 됐다고 했네. 오케이. 자, 그러면 0,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어 이게? 안 나와 있지. 그럼 여기가 뭐냐면 지금 B야 B.
마비고, 여기가 B, 여기가 마비고.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 이 녀석은 능력했을 때 두실근이 B하고 마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A 배의 X제곱 마비 제곱으로 이수분해가 되는 녀석이다. 이해돼?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AB 제곱이 마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은 여기서 B를 약분을 시키면 약분이 가능해. 왜냐면 B는 양수니까. 자, 뿔뿔 뒤집고 약분시키면 AB는 1이네. 그러면 항상 맞는 건 AB는 1이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 이거죠. 삼각형 ABC의 교점의 개수를 FA. 요범이면 두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나는 거는 요거 되는 A 값보다는 A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되는 A 값보다는 A 값이 작아야 되지. 그러면은 요거는 지금 뭐냐면 4,1점을 지날 것이지. 그러면은 16A는 1, A가 16분의 1인 거거든. 그럼 A가 16분의 1보다 커야 돼. 16분의 1이면 안 돼. 일단 얘가 없구나. 자, 나머지도 확인해 보자면 1,4를 지나는 것보다 작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제곱이었네. 어쨌든 A는 4. 이게 계산 좀 간단하게 나온다. 그러면 A는 4보다 작아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등호 들어가면 안 돼. FA가 1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여기 양쪽 끝을 제외하면 다 있기는 하지만 여기가 등호가 빠져 있어야 정확하게 맞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얘는 어디 보자. 얘하고 Y축 방향으로 삼각형 평행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생긴 모양하고 여기 생긴 모양을 잘라놔. 붙여. 그럼 뭐하래? 그게 이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럼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얘가 밑변, 그게 얼마냐? Y축 방향 평행 3이야. 높이는 이렇게지. 그럼 얘는 뭐야? 지금 여기 1, 4 이거지. 그거로 높이는 3이지. 넓이는 그럼 9지. 이해됐어? 오케이. 다 됐어? 불러 친구. 지금 하고 있구나. 아, 오늘 새로 나온 거 지금 그거 진짜 많다. 그렇구나. 며칠 날 거? 아, 지금 풀다 나온 거? 지금 풀다 나온 거 해요? 그러니까 저 중에서 그냥 넘어간 건 없고. 네. 떨어뜨리자. 하시고. 몇 번? 요거. 자.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이 있는 함수를 이제 변형해서 표현한 거야. 그 현대국어 기출이랑 비슷한. 자, 그래서 0에서 3 사이에는 앞에가 마이너스,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앞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에 0에서 3 사이가 그대로니까 그렇지. 이렇게. 자, 생겨있고. 자, 얘는 그치. 1, 마이너스 쓴 거 맞지? 마이너스 1, 자, 교점 개수가 2일 때 실수 F값의 범위 또는 값 중에 하나 0 맞고요. 이렇게. 그럼 범위는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 기울기가 이제 작아져야 되는 거지. 자, 작아진다면 되는데 여기서 그렇지. 이게 범위로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데는 더 이상 없어. 그런데 이제 양수 쪽으로 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 기울기가 이제 더 크면 그쪽은 더 나오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러니까 요때 기울기는 여기 요거 얘랑 연립을 하고, 요때 기울기는 얘랑 연립한다는 거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오케이. 그럼 요때 기울기도 범위가 두 개로 나오게 될 건데 그 중에 하나만 작아진다만. 그럼 그게 1이 아니라 1이지 않을까? 아니면 마이너스 몇일까? 자, 해보자.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 그래서 x제곱 마3x 마이너스 mx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다른 건 없어요? 오케이. 저희는 부교재를 뭐고요? 자, 그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개별 지문할 때 정해 주려고 한 거죠. 개별 지문. 자, 그래서 오늘 이제 BOB 프린트에다가 플러스 요걸로 같이 해주시는데 요거는 얼마? 이게 양이 엄청 얼마 없어. 같이 해주시는데 요것도 다 풀고 이거 숙제 오늘 나가는 거 하고 요거 다 풀어오고 물론 채점도 다 해오고 여기까지 합시다. 이 정도까지는 빡세긴 하지만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요? 그러니까는 여기 내신 필수 문제나 제목이 바뀌었는데 7% 문제라고 돼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술술 풀 거예요. 여기가 좀 빡셀 거예요. 여기 지금 보라색 넘어온 자리하고 여기 좀 빨간 자리하고 여기는 어느 정도 현재 보고 선생님 시험보다 느낌한 거라고 보네요. 서술형 3분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본 거 말고 그때 나왔던 거 말고 2020년 서술형 3번입니다. 물론 그 문제는 복소수가 나오기는 했는데 방금 거랑 느낌은 비슷했어. 오케이? 그러니까는 저런 형태로 해야 합니다. 네. 그것도 이렇게 지금처럼 개별 주문할 때. 수민이 주문할 거? 자, 같이 읽어보자. 252번 같이 보세요. 근의 공식을 잘못 외웠어. 이런 멍청한. 아무튼 그러면은 이 상태로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 얘는 날아가고 지금 어디를 잘못? 여기만 잘못 봤지? 여기 4가 빠지게 문제지. 그러니까 두 분의 합은 평소 근거 계수랑 똑같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B. 전혀 문제가 없어. 문제는 이제 두 분의 곱이 문제인 거지. 두 분의 곱이. 그러니까는 얘네를 곱했을 때 원래는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데 얘는 계산을 하면 다 A 제곱 분의 이거 합차해서 B제곱 빼기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B제곱 날아갔고 플러스로 뒤집어지고 4A분의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는 여기서 구한 마이너스 2하고 1을 곱하면 4A분의 C가 나온다. 마이너스 2 곱하기 1은 4A분의 C가 나온다.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를 가지고 B는 A와 같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오케이? 요거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근데 B는 A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는 C는 마팔 A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 AX 제곱 플러스 AX 마팔 A 문역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원래 2차 방정식에서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에 바뀌면 A분의 마팔이지. 마팔이지. 그럼 마팔. 또?
음. 요거 알파와 베타가 7이잖아. 요게 알파와 베타는 P잖아. 그치? 네. 두 분이 모두 음수일 때, 자, 4분의 2부터 봅시다. 9m 제곱에 플러스 6m 플러스 1에다가 빼기 몇 m이야? 12야? 빼기 12? 맞아요? 아니 9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11. 아 잠깐만 4분의 1이니까 여기 안 곱하고 이렇게 돼야 맞는 거야? 내가 계산 잘못했지? 자 그래서 플러스 3m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지. 나 얘가 0보다 어째야 되냐? 그거나 갖다지. 왜? 이제 서로 다리란 말이고. 자 일단 냅두고 또 2차공식. 아무튼 알파 플러스 베타를 보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2. 사실 3분의 1안 써도 되긴 하는데 3면 플러스 9만 마이너스만 잘 안 되니까. 어쨌든 얘가 0보다 크다. 맞지? 그럼 3m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맞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데 m이 마이너스 3분의 5가 크다.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다시 양수해야 돼. 그래서 3분의 m 플러스 1은 양수.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 얘가 살아나는 거지. 맞지? 풀기 싫은데 이거 마저 풀어야 되네. 자, 33, 1, 2, 어디가 마이너스야? 여기가 마이너스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3분의 2야. 또는 m이 3분의 1 이상. 맞지? 그럼 수직선 지금 표시를 해보자면 얘네들은 이미 얘로 압축됐다고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있고 여기 플러스로 3분의 1이 있지. 그러면 위에 거 푼 거는 마이너스 3분의 5가 크다. 요렇게고요. 두 번째 거 푼 거는 여기 색칠 색칠. 자 요렇게인데 지금 두 개로 압축을 했으니까 두 줄간 자리가 나오지. 네, 여기가 나오지. 등호. 그치? 여기 등호 있지. 등호. 네네. 오케이. 또. 발사? 나도 봐. x에 2를 대입해서 얘고 x에 5를 대입해서 얘고 둘 다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얘도 0보다 작아, 얘도 0보다. 그러면 m은 1보다 작아야 되고 m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고 응시에 만족하는 건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m이 양수일 때 없을 때 같은 건 굳이 할 필요 없는데. 얘는 그림을 좀 분반하면 좀 더 쉬워. y는 m x 플러스 1에다가 마삼이잖아. 그치? 어느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그치? y1, 마삼으로 무조건 지나야 돼. 얘가 2에서 5, 4, 2에서 음수여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직선이 생기는 거지. 그럼 5 대입했을 때 0 이하만 만족하면은 0 될 때까지 요 공략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그림을 동반을 했으면 아 이거 하나만 보면 되는구나. 아 그리고 등호 들어가야 돼. 왜 등호는 이게 사실 이 문제도 포인트 중에 하나야. 얘가 범위가 등호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서 5일 때 5,0을 지나도 범위 내에서는 얘는 음수야. 얘는 그래서 m이 2분의 1이 돼도 돼. 사실 여기다 등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실제로 그래프를 동원하면 이거 하나만 풀면 돼. 오케이. 또 자, B, 마비. 얘가 뭔 사각형? 뭔 사각형? 그러니까 여기도 B, 여기도 마비. 맞지? 그러면은 얘가 AX제곱 마비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A의 X제곱 마비 제곱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X랑 B 마비에서. 그럼 여기서 요거 요렇게 분배를 해주면 마비 자리가 마이너스 AB 제곱인 거지. 맞아? 부호 정리하고 B 하나 갖고 나면 AB는 1. 자, B를 칸불에 갖고 나면 돼? 이번에는 돼. 왜? 양수라는 거. 이 말이 없어. B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개를 갖고 나면 안 돼. B가 0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야만 약분이 가능한 거야. 얘네 0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약분해서 이렇게. 오케이. 너무 싫어요. 자, X의 절대 없었지. 그러면은 X가 0 이상일 때는 그대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이렇게 됐잖아. X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 Y축 대칭 시켜. 왜 Y축 대칭 시키면 어떻게 된 거야? 그치. 몇 번이야? 끝. 왜 Y축 대칭 시키냐? X가 0보다 작으면 Y는 F 절대값이 나올 때 마이너스 나오는 거지. X 앞에 마이너스 대칭. 그리고 Y축 대칭 시켰지. 이해됐나요? 얘는 어떻게 줘라? X 0 이상, Y 0 이상 일사표현 쪽을 갖다가 먼저 그려주고 나서 대칭 매번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이렇게 생겼잖아. 맞지? A는 양수였지.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만 그림을 그릴 건데 X절편 Y절편 확인하면 0 대입하게 되면 A분의 8, 여기 A분의 8 여기 되면 0 대입하면 8 이렇게 그리고 여기 끊이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는 Y축 대칭, 여기는 X 대칭, 여기는 어떤 대칭으로 보지? 아니 말은 뭐지?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8 여기가 마 8 그러면 넓이가 64 마름모 넓이 공식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나누기 이걸 가능?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X 대칭 여기는 Y축 대칭 여기는 Y축 대칭 여기는 X 여기는 원점 대칭이라는 것만 잘 이해하면 돼. 어떤 식이야? 다 요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 반대로 뒤집힌 데 앞에 마이너스 찍어줄 거잖아. 저거 풀 때. 그럼 그거 보고 축 대칭을 하게 된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X 앞에 마이너스가 찍힐 거니까 Y축 대칭. 여기는 Y 앞에 마이너스가 찍힐 거니까 X축 대칭. 여기 둘 다 마이너스가 찍힐 거니까 원점 대칭.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나머지 문제는 쉬었다 합시다.
이해 공부합시다. 자, 일단 개별 질문 돌는 좀 마저 돌고 나서 제대로 나갈게요. 자,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합시다. 2교시는 5분 정도밖에 안 남기는 했지만 또 우리는 우리가 할 것을 해야죠, 그죠? 자, 이차함수 활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내용들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날 만한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최대 최소는 오늘 안 나가고 다음 시간에 맞아 나갈 거고요. 오늘은 이차함수 활용 중에 위치관계 판별식 이용하는 거, 이제 그 정도까지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차함수의 활용. 자, 결국 여기서 이 관계를 잘 기억해 두는 게 나중에 2차 부등식에서 판별식 부등호 방향을 안 헷갈리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2차 함수와 x축과 관계라고 하면은 몇 가지야? 몇 가지가 있지? 세 가지가 있지. 맞지? 이건 나중에 수투에서도 되게 중요해.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야 된다고. 이제 필수야, 필수. 자, 그래서 가장 스탠다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자주 나오는 접한다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안 만난다가 있지. 맞아. 그럼 얘를 갖다가 뭐로 판단을 할 거냐? 판별식으로 판단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맞지? 자, 이 상태는 판별식이 0보다 어째야 돼? 커야 돼. 얘는 판별식이 어째야 돼? 는 0. 그렇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그렇지. 자, 2차 부등식에서 하는 내용을 잠깐 피처링을 시키면 2차 부등식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야. 그럼 거기서 판별식 방향이 0보다 작다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모든 실수하고 0보다 작다를 매치시킨 데서 구도 방향이 혼란이 되게 많이 오는데, 왜 모든 실수 성립하는데 실수인데 판별식 0보다 왜 작아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런데 모든 실수에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할 조건은 안 만나야 된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0보다 작다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판별식의 그 출처는 원래 2차 방정식이 맞아요. 2차 방정식이 어디서 나와? 근해 공식에서 나오지. 근해 공식에서 루트 내부가 판별식이잖아요, 그죠? 맞지? 그래서 원래는 얘가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는 거고, 얘가 0이 되면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뿔마가 없어서 중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면 루트 내부가 음수니까 허근이 나오게 되는 거고. 원래는 그 순서인데, 자, 그거를 갖다가 중간에 이 이차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2차 부등식에서 쓸 때는 다른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자, 결국에는 출처는 원래 2차 방정식 거지만 2차 함수나 2차 부등식이 끌어다 쓰는 건데, 그 연결 과정을 만들어주면 결국 뭐가 만들어주냐? 2차 함수가 만들어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려울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와 직선이면, 자, 연립하는 과정이 한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맞지? 직선이랑 2차 함수랑 빼준다라고 해도 되고 같다 해서 넘긴다라고 해도 되고 어차피 같은 결과물이에요. 자, 그 녀석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얘도 이렇게 세 가지 관계지. 맞지?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경우가 있고, 접한다라는 경우가 있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고. 판별식 방향은 x축이랑 할 때랑 똑같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뭐 익숙히 알만한 내용이고 새로울 건 없어요. 맞니? 자, 3교시에
문제 좀 풀고 선생님이 예제로 보여줄 거 몇 개 보여주고 그럼 다시 또 시간이 너무 남겠는 시험 어떡하지? 보지 마요? 그냥 3교시에 보고 문제 몇 개를 4교시에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꼭 지금 얼마나 그래도 오늘 보는 게 좋아. 오늘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아, 오늘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단원을 시험 문제 출제를 갖다 전범위가 아니라 또 단원으로 맞춰놔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오늘 만들어서 뽑아놓은 시험지를 그냥 버려야 돼. 다음 주에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뭘 볼 거냐면 한대국어 모의고사를 볼 거야. 다음 주에 금요일은 내신 대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그때부터 한대국어 모의고사를 볼 거야. 전범위짜리로. 한대국어 난이도 느낌으로. 오, 벌써요? 우리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초반에는 조금 쉽게. 갈수록 점점 어렵게. 알겠니? 그래서 오늘 테스트는 봐야 돼. 4교시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다고 공부합시다.
얘네 왜 없냐? 예제3화 몇 문제 보고 예제3화 몇 문제 보고가 일찍 끝나면 3교시 그냥 테스트를 봐버리고요. 예제3화 몇 문제 보고가 오래 걸리면 4교시 테스트를 보기로 하고요. 그럼 풀이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보자. 103쪽에 305번. 자, 문제 푸는 시간 줬을 때 이제 엔진부터 푼 친구들은 여기까지 이미 풀 친구도 있을 거고, 걔 중에는 요거 별표 쳐놓은 사람도 있을 거고, 푼 사람도 있을 거고. 자, 어쨌든 선생님 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m 플러스 1에 x 플러스 a배 m 마이너스 1. 얘가 m 값에 관계없이 m 값에 관계없이 x축과 서로 다른 점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달래요. 자,
결국에는 어디부터 먼저 볼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데를 먼저 볼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점. 그럼 결국에 뭘 하겠다는 얘기야? 뭘 하겠다? 그치, 판별식 하겠다. 그치. 자, 그래서 4분의 D 들어가면은 n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a배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전개해두자. m 제곱에 플러스 2마 a의 m 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자, 이렇게 됐지? 자, 요게 0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치,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하필이면 아까 개념 설명할 때 2차 분수를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2차 분수 나오거든. 쉽게 말하면 얘는 중간고사 범위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범위 문제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기말고사 범위 문제예요. 2차 분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m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죠. 이래요. 자, 그래서 요 녀석이 fm이라고 하는 m에 관한 2차 함수로 이해를 하게 됐을 때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녀석의 판별식을 다시 봐야겠고 그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그래서 얘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에서 마사a 마사 그러면은 요렇게 날아갔고 a제곱 마이너스 8a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가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요렇게 범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단원이 조금 장난치다 들어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접근은 이런 식이다라는 거에서 예제로 좀 골라봤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104쪽에 313번 볼게요. 자, 이참수 y는 fx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f2 플러스 x는 f2 마이너스 x 자 가지고 2차 방식 f 2x 마이너스 4는 0 두근의 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 무슨 뜻이야? 그치,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지. 대칭축이 어디라는 얘기야? 몇? 그렇지. 자, 대칭축이 2라고 주는 녀석이죠. 맞지? 그런데 요 녀석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 녀석은 fx는 0의 두 근이고요. 맞지? 자, 공식 비교를 할 거야. 뭐냐면 이 p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 마이너스 2a분의 b지. 맞지?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분각계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이거 알면서 왜 대답 안 해줘 얘들아. 요게 됐나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4라는 걸 알 수 있지. 오케이. 두 근의 합은 항상 대칭축의 2배 해주시면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대칭축을 알고 있다면 대칭축의 2배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라고 해도 자 여기가 P가 있으면 여기 T,
여기 t라고 했을 때 왜? 대칭이랑 길이 같을 거니까. 그러면은 알파는 p 마티, 베타는 p 뿔 t 더하면 뿔 t 마티 사라지고 2p. 이해되니? 자, 그래서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는 4라는 걸 만들어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의 두 분의 합이라고 할 때 요령은 뭐야? 자, 이 자리가 알파와 베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식이 성립한다. 자, 그래서 x는 2분의 알파 뿔 4, 2분의 베타 뿔 4, 이게 두 근이 되는 거지. 맞니? 요걸 이용해서 두 분의 합이니까 얘네를 더해주면 2분의 알파 뿔 베타의 뿔 8. 맞니? 자, 그래서 요 자리에 구해놓은 4가 들어와서 답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해돼요? 자, 대칭축과 근거계수의 관계, 두 분의 합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또한 문제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 볼게요. 320번, 대구 쪽에 320번을 봅시다. 자,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그래프에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곱하는 집단. a 값에 관계 없이 항상 접하는 직선이 y는 mx 플러스 n. 여기서 4배의 m 플러스 n. 그러니까 m값, n값 구하든지 m 플러스 n을 구하든지 뭐 그런 얘기죠. 맞지? 자, 요 녀석을 그냥 대수적으로 판단을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연립을 하는 거고요. 그죠? 얘하고 얘를 연립할 거고. 맞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n 은 0이라고 하니 저것을 만들어 줄 거고요. 맞지? 그러면은 저기 305번 풀 때랑 마찬가지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하는 이라고 했을 때 어디를 먼저 볼 거야? 아까 뭐 먼저 봤지? 서로 다른 두 점을 먼저 봤지? 그리고 이번에도 뭘 먼저 보겠어? 최경아? 뭘 먼저 보겠니? a 값에 관계없이를 먼저 보겠어? 항상 접한다를 먼저 보겠어? 접한다는 걸 먼저 보겠어? 접한다는 걸 보통 먼저 판단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먼저 볼 거라는 거야. d는 0을 먼저 볼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d는 그냥 4a 제곱 마사 ma 플러스 m 제곱에 마이너스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n 은 몇이라 해야 돼? 그치, 는 0이라야 하는 거지.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날려주고 이 남은 식이 이제 뭐 a 값에 관계없이 아까 여기서 이게 부등식이라서 좀 더 어려웠던 거였는데 등식이면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더 쉽죠. 뭐냐면 얘가 a의 무슨 식? a의 무슨 식?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의 무슨 식? 알면서 대답 진짜 기계 좀 안 해주네. 진짜 너희들 너무하는 거 아니야? 수민아 무슨 식? 어? 그렇지, 항등식이라는 거죠. a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얘를 정리할 때 마이너스 4a에 m 플러스 1 하고 플러스 m제곱 플러스 4에 은 0 이렇게 두면 얘하고 얘가 각각 뭐가 돼야 돼? 그치, 0이 돼야 되는 거지? 누굴 먼저 풀어? 당연히 여기를 먼저 풀겠지. 맞지?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이다.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은 n은 마이너스 4분의 1이다. 맞니? 자, 얘값 나왔으니까 문제가 원하는 답을 하면 될 거예요. 맞지? 자, 이 문제는 근데 이렇게 끝내기 아쉬워.
요 녀석을 기하적 현상으로 보고 해석하면 뭔가 좀 다른 풀이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문제식이 좀 내가 볼 때는 대놓고 자 보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 굉장히 보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야. 잘 안 보이냐? 빛에 비춰가지고.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라고 굉장히 눈에 보이게 하는 것 같다라는 거지. 요즘 반사돼서 여전히 안 보여? 이 위치가. 읽어줄게.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이게 왜? 라고 하냐면 이 녀석의 꼭지점이 마이너스 a, a인데 맞아. 꼭지점이 마이너스 a, a. 그 얘기는 뭐냐면 a가 0이라고 하면은 이 그래프는 이렇게 원점 통과에 y는 x 제곱일 거야, 그지? 맞아. 이건 a가 0일 때. 그럼 a가 0이 아니게 되면은 이 녀석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꼭지점이 들어있는 2차 함수가 될 거다 이거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에 항상 지나는 접선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평행 이동해도 접하려면 요렇게 이 평행 이동 방향에 평행해야 될 거다라는 거야. 접선이. 이해되시나요? 이 2차 함수가 평행 이동할 수 있는 평행 이동 방향에 평행하게 접선이 생겨야 될 거다. 평행을 더해서 평행이라고.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이미 나왔냐? 기울기가 이미 나왔어. 여기서 m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이미 나왔어.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여기 있는 y는 x제곱에 접하게 해주면 나머지랑 다 접한다 이거지. 이해돼요? y는 x제곱에 접하게 해주면 나머지랑 다 접한다. 그러니까 y는 x제곱이랑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직선이랑 연립을 해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n은요. 여기서 판별식 1뿔 4n은 0으로 하면 n값 계산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고. 이해되니? 요렇게 현상 파악을 하게 되면은 m값, n값을 구하는 과정이 훨씬 단순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전혀 눈치를 못 채도 그냥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해되니? 근데 이 문제의 기하적 현상을 해결하게 되면은 계산이 훨씬 간단한 다른 풀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네. 네. 자, 넘어가서 107쪽에 328번 볼게요. 자, 두 이차함수 y는 fx. 아, 근데 진짜 지금 시험 아니야? 오늘 예제로 풀어준 문제 딱 두 문제가 남았거든? 지금 시험 보고 채점하고 풀이하고 두 문제를 마저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안 보면 풀이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버리잖아. 다음 시간에 풀이해. 자, 328번. 자, 두 이차함수 y는 fx, y는
gx 둘 다 2차 함수입니다.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두 점에서 만나고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을 y는 hx. 굳이 여기다 안 써도 되는 걸 써. 자, 2차 함수 등에 요렇게 아래로 블록한 게 y는 fx.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위로 블록한 게 y는 gx. 여기 교점 x좌표 알파, 교점 x좌표 베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y는 hx. 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라 했습니다. 와, 되게 어려워 보여서 골랐는데 너무 하나도 안 어려워. 막상 구체적으로 읽어보니까 너무 쉬운데. 기억에 f 알파 빼기 g 알파는 0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 진짜 뭐 이런 거 몰랐냐? 아, 진짜 수업 준비하면서 볼 때는 되게 어려워 보였어. 아, 여기 다 어렵고 복잡하게 되는데 뭐가 제일 어려워 보이냐? 아, 얘가 제일 어려워 보여. 보기도 4개고 그러면서 골랐는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에 f 알파 빼기 g 베타는 0이다. 자, 얘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이 hx의 기울기가 0이 아닌 이상 그때만 맞는 말이거든. 근데 그런 말이 아예 없잖아. 이 기울기가 어떻다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한 번 맞는 순간이고 그 외에는 다 틀린 말이니까 기본적으로 틀렸다. 그 다음에 리을에 g 베타 빼기 h 베타는 여기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 너무 쉬운 걸 골랐네요. 여기도 문제 다 쉬울 거야. 그런 걸로 해. 자, 넘어가서 자, 108쪽에 330번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2x제곱 빼기 a 빼기 2는 x 플러스 a 는 x 플러스 a. 얘가 서로 다른 4개 실근. 서로 다른 4개 실근. 자, 실근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기본이 뭐냐? 기본이 뭐냐?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무엇을 이용해서 푼다? 그죠?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뭘 이용해서 푼다? 몰라. 태서야? 태서야? 방정식 실근의 개수는 뭘 이용해서 푼다? 자, 그거는 2차 방정식의 한해서입니다.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판별식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죠? 그렇지? 쟤는 2차 방정식이냐? 2차 방정식 아니야. 부분적으로 2차 방정식을 포함한 어떤 새로운 방정식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말하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는 0으로 정리된 2차 방정식이야. 얘는 그러려면 범위를 나눠줘야 되지. 그렇게 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2차 방정식이 아닌 거야. 물론 얘 판별식 안 쓸 거냐? 아니, 판별식 쓸 거야. 판별식 쓰기는 쓸 건데, 자, 2차 방정식 아무런 양념 없는 그 상태만 판별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모든 실근의 개수는 무엇을 이용하느냐?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상을 하고 있지만 수하에서 무리함수, 유리함수 배우면서 거기서 나오는 방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에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방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수2에서 미분적분하면서 나오는 고차 방정식들도 있어요. 그럼 그 녀석들에 대해서 실근의 개수를 갖다가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냐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게 그래프다. 물론 수상에서 나오는 고차 방정식 쪽에서는 기말범인데 인수분해가 2차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판별식으로 또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프 없이 해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고차 방정식은 수상에서는 못 나오고 수투에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도 전부 다 뭐로 해결하냐? 그래프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해 나오는 방식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실근의 개수의 가장 기본은 그래프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야 실근의 개수 물어봤어 뭐 해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정민아 뭐라고 대답해야 돼? 그렇지 그래프 사용해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윤수야 뭐 사용한다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래프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y는 절대값 2x제곱 마이너스 2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a의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합니다. 자 그럼 보통 이제 일반적인 현상인데 움직이는 그래프가 단순한 그래프라 돼. 제일 복잡한 구조들은 일단 안 움직이는 쪽으로 몰아줘야 돼. 그럼 여기가 지금 절대값이 복잡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걸 안 움직이는 쪽으로다 먼저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직선이 단순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제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물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냐. x를 좌변으로 넘겨서 범위를 나눠서 그래프를 그리고 y는 a라고 하는 수평한 직선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절대값을 처리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자면 기울기가 좀 정해져 있는 직선을 올리고 내리는 정도까지 괜찮아. 또는 고정된 점이 있는 직선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보는 것까지 괜찮으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x를 우변에 그대로 놔두면 좌변에 있는 절대값을 씌운 그래프가 비교적 좀 더 그릴만 하다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은 절대값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 그래프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 찍고 마이너스 2 찍고 자 요런 식으로 생기는 그래프지. 맞아? 그런데 여기 절대값이 요렇게 들어간 것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열심히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를 설명을 한 거지. 어떻게 돼? 그래프 어떻게 돼야 돼? X축 기준으로 여기 아래에 있는 애들이 점선이 될 거고요. 접어 올려야 되는 게 되는 거죠. 자, Y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 전혀 다른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여기는 식 전체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래프가 요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자, 그럼 여기서 요 직선, 얘는 기울기가 먼저 결정이 되는 거지? 기울기 1이라고 먼저 결정이 되는 거야. 기울기 1짜리 직선을 갖다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지. A 값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다 이거야. 평행이동을 해서. 이해가 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4개의 교점이 나오면 실근이 4개. 노멀한 상태 하나를 그려보자면 이런 상태야. 이게 노멀한 케이스. 자, 그러면은 범위는 극단적인 데서 찾아야 되는 거지. 이 상태로 올리고 내리고 했을 때 끝에 해당하는 자리가 어디냐? 요렇게 접하는 거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고. 맞니?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점을 통과하는 거보다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해돼요? 어디가 쉽냐? 마이너스 1,0 통과하는 게 쉽지. 마이너스 1,0 통과하면 그때 y절편이 1이니까 그때 a 값이 1이잖아. 맞니? 그래서 여기가 a가 1이니까 우리가 찾는 a는 1보다는 커야겠다. 자, 그리고 오른쪽 끝을 어떻게 마감을 시켜줄 거냐? 이거는 판별식으로 해줄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걸 판별식으로 해줄 거다라고 할 때는 이 녀석은 그럼 식이 뭔데라고 하는 걸 다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접은 자리잖아. 부호가 그대로 나온 자리야? 반대로 나온 자리야? 여기는 부호가 그대로 나온 자리야? 반대로 나온 자리야? 반대로 나온 자리지. 맞아. 앞에 오늘 조문법이 다 떨어져가지고. 내가 월요일까지 조문법을 꼭 사놓도록 하겠어. 아무튼 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2x제곱 플러스 2 얘하고 연립시켜서 판별식을 봐야 한다 이거예요. 얘는 그래서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 여기서 판별식을 만들기 나름이야. 아, 나는 바로 답이 나오는 범위를 할 거야. 그럼 0보다 크다를 할 거고요. 맞지? 아니 난 접한들을 구한 다음에 그보다 작다라고 할 거야 라고 하면 는 0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얘가 서로 이 노란 선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걸 원하는 거니까 사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일반적 사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1 마팔분배 마팔A 플러스 16 그래서 8a는 작아야 돼 17보다. 그래서 a는 8분의 17보다 작아야 돼. 여기 8분의 17. 자, 요렇게 해서 문제가 원하는 A값 범위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부분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진도 예정이었고 숙제도 332까지 나가기로 하고 최대 최소는 다음 시간에 맞아 나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엔진 숙제가 더 줄어들었어. 지난 시간에 50문제였는데 오늘 더 줄어들었어요. 33문제. 자, 부지런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자 오늘 프린트 준 거 또는 개인 부실 숙제 나간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엔진 숙제 이제 풀면서 막힌다 요거 질문하고 싶어 있으면 질문하시고 시험은 4교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나왔냐? 332번까지요.